인생의 후반전, 남은 삶이 더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늦어? 진짜 답답하네. 그 한마디로 식탁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음식이 조금만 늦어져도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부터 표정이 굳고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결론이 나는 순간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식사 자리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레스토랑 매니저 이정민입니다. 비즈니스 미팅, 상견례, 첫 만남, 가족 모임까지 식탁은 늘 가장 솔직한 공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사람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말과 태도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밥 앞에서는 다릅니다. 잠깐의 기다림, 작은 불편, 예상 밖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기본값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급함인지 배려인지 이기심인지 여유인지 저는 그걸 30분이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밥 먹는 모습만으로 바로 보이는 즉시 피해야 할 사람 5가지, 그리고 오래 곁에 둬도 되는 사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밥상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위험 신호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이 조금만 늦어져도 사람은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표정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순간을 못 견디는 겁니다. 통제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말투가 먼저 바뀝니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분이 분위기를 잡고 있었죠. 오늘은 내가 준비한 거니까 편하게 있어. 여자친구는 웃었습니다. 그날은 예약이 몰려 주방이 잠시 밀렸습니다. 음식이 5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남자분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시계를 봤고 다음엔 홀을 훑었고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주문한 지 한참 됐는데.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자. 그런데 남자분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서비스가 엉망이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말을 끊었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지금 몇 분째인데요? 음식은 곧 나왔습니다.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끝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억지로 맛있다를 말했고 남자분은 끝까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커플은 그 뒤로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장면을 저는 훨씬 더 큰 자리에서도 봤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었습니다. 한 대표님이 투자자를 모시고 왔습니다. 음식이 조금 늦어지자 대표님이 바로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음식은 5분 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30분도 안 돼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급한 일정이 생겨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일주일 뒤 대표님이 혼자 다시 왔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투자 안 됐습니다. 투자자가 본 건 음식이 아닙니다. 5분의 흔들림 앞에서 무너지는 태도였습니다. 직원에게 쏟아내는 말투, 통제가 흔들릴 때 튀어나오는 기본감, 그게 같이 갈 사람인지 판단하는 재료가 된 겁니다. 기다림을 못 견디는 사람은 패턴이 있습니다. 상황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짜증으로 바꾸고 그 짜증을 가까운 사람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왜 연락 안 해? 왜 늦어? 왜 내 말대로 안 해? 작은 기다림도 못 버티는 사람 옆에서는 늘 긴장하게 됩니다. 5분을 못 참는 사람은 평생을 같이 버틸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약자 앞에서 태도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공손한데 직원이나 후배 앞에서는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성이 향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식사 자리를 지켜보며 가장 정확하다고 느낀 지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어떤 말투를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비즈니스 미팅 자리였습니다. 대기업 임원과 중소기업 대표의 만남이었습니다. 임원분은 먼저 도착해 계셨고 처음엔 저에게 아주 공손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라 잘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대표님이 도착하자 두 분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면서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임원분이 물을 더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바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때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늦으면 어떡합니까? 좀 더 신경 쓰셔야죠. 직원이 당황해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왔습니다. 바로요? 제가 부른 지 1분은 넘었는데요. 실제로는 30초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중소기업 대표님의 표정을 봤습니다. 말없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메뉴 설명을 드리는데 임원분이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됐고요. 빨리 다음 거 주세요. 말은 짧았고 톤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중소기업 대표님이 혼자 다시 오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미팅은 어떻게 되셨어요? 대표님은 짧게 답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함께 일할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결정의 기준은 조건도 제안서도 아니었습니다. 직원을 대하는 태도 하나였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가족 모임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인 자녀 둘. 아버지는 직원에게 늘 정중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직원을 부를 때 손짓만 했고 말은 항상 짧았습니다. 이거요, 빨리요, 됐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분들도 사람이야. 조금만 더 정중하게 말하자. 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직원한테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상사 앞에서는 웃고 약자 앞에서는 날이 서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이 필요할 땐 공손하지만 필요 없어지는 순간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분명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태도는 언젠가 당신에게도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원에게 쓰는 말투가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세 번째, 자기 접시부터 챙기는 사람입니다. 큰 접시가 나오면 망설임 없이 자기 몫부터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행동에는 아주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늘 자기 이익부터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친구 4명이 함께 온 자리였습니다. 대학 동기들이었습니다. 요리는 큰 접시로 나왔습니다. 파스타, 스테이크, 샐러드. 그중 한 명,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접시가 내려오자마자 A의 젓가락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스테이크 중에서도 가장 큰 조각을 아무 말 없이 자기 접시로 옮겼습니다. 파스타도 눈에 띄게 많이, 샐러드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먼저 먹어. 아니야. 내가 먼저. 그 사이 A는 이미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케이크 4조각. 이번에도 A의 손이 먼저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조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말은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줄었고 대화의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자 A가 말했습니다. 우리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근데 나 오늘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제일 많이 먹었잖아. A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도 공평하게 하자.
결국 다른 3명이 조금씩 더 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 4명은 다시 모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그 식당에 다시 온 건 3명뿐이었습니다. A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반복됩니다. 5명이 함께 왔는데 그중 1명이 늘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좋은 부위는 먼저 자기 접시로, 남은 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목.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식성이 좀 좋네. 예.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반복되면 사람들은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늘 자기 것부터야. 같이 일할 때도 그래. 자기한테 이익되는 일만 하더라. 결국 그 사람은 팀 안에서 점점 고립됐습니다. 공유된 자리에서 항상 자기 몫부터 챙기는 사람, 손해볼 가능성 앞에서는 늘 한 발 먼저 물러나는 사람, 작은 음식 앞에서도 내 것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은 큰 기회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만은 분명합니다. 나누는 자리에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은 책임 앞에서는 가장 먼저 빠집니다. 절대 동업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4번째 불편한 상황에서 남 탓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주문이 조금만 어긋나도 이런 말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보지 않고 대상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대개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족이 함께 왔던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성인 자녀 둘, 아들분이 스테이크를 주문하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웰던으로 주세요. 하지만 전달 과정에서 제가 실수를 했고 스테이크는 미디엄으로 나갔습니다. 아들분이 한 입 베어 물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웰던 아닌데요? 저는 바로 확인했고 제 실수임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전달했습니다. 바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 순간 아들분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문도 제대로 못 받아요. 이런 식당이 어떻게 장사를 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실수할 수도 있지. 다시 해주신다잖아. 하지만 아들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실수가 아니라 불성실한 거죠. 새로운 스테이크를 완벽하게 다시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들분의 표정은 끝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식사가 끝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연인 사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한 커플이 왔는데 주문한 와인이 품절이었습니다. 제가 사과하며 다른 와인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남자분이 말했습니다. 예약할 때 미리 확인했어야죠. 오늘 특별한 날인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실망이네요.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른 걸로 마시자. 하지만 남자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건 문제잖아. 같은 상황이었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상황을 보았고 한 사람은 공격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남 탓부터 하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항상 밖에 있고 자기 책임은 늘 최소화됩니다. 감정은 설명이 아니라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결국 책임은 여러분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수 앞에서 가장 먼저 비난하는 사람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상황을 말하고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불편한 순간마다 남 탓부터 하는 사람, 가까이 할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5번째 식사 후 고맙다는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고개 한번 들지 않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 없이 이 장면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정확한 신호입니다. 어떤 손님들은 식사 내내 요구가 많습니다. 이거 좀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저건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물 좀 더 주세요. 직원들은 최대한 맞추려고 움직입니다. 식사는 끝났습니다. 그 손님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납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인사도 없이 문을 나섭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조용한 피로감뿐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음식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실수로 주문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식사가 끝난 뒤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오시던 분입니다. 늘 조용히 식사하시고 마지막엔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주방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 요즘 안 오시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한 달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모두가 반가워했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남깁니다. 반대로 늘 불만만 남기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이거 별로네요. 왜 이렇게 나와요? 서비스가 참. 하지만 마지막엔 항상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 손님은 점점 오지 않게 됐습니다. 직원들도 그분이 오면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 관계를 끊은 겁니다. 밥 먹고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해줘도 늘 당연해집니다. 받는 건 익숙하지만 표현하는 건 낯선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관계를 쌓지 않고 사람을 써버립니다. 지금까지 밥상에서 바로 드러나는 5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오래 곁에 둬도 되는 사람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사람을 대하는 피로도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불편한 순간에도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음식이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토요일 저녁 예약이 꽉 찬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 장비 하나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일부 메뉴를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예약하신 손님들께 하나씩 전화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장비 문제로 일부 메뉴가 불가능합니다. 예약을 다른 날로 변경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해해 주셨지만 몇 분은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해요? 일주일 전에 예약한 건데. 어이가 없네. 당일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한 가족은 달랐습니다. 중년 부부와 대학생 딸. 제가 사과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능한 메뉴로 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앉는 거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 왔어. 미안하네요. 바쁘실 텐데. 딸도 괜찮아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비록 원래 메뉴는 아니었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음식이 나갔을 때 그 가족의 반응은 잊을 수 없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식사 후 아버지가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덕분에 가족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가족은 그 이후로도
1년에 몇 번씩 오십니다. 그때마다 늘 따뜻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비즈니스 미팅 자리였습니다. 음식이 주문과 다르게 나갔습니다. 제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먹겠습니다. 아니요,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죠. 이미 준비하신 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대로 먹을게요. 그분은 상대방과의 대화에만 집중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분은 회사에서도 존경받는 리더라고 했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사람의 노력을 먼저 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음식이 늦어도 짜증 안 내고 실수가 있어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챙길까요? 두 번째, 밥상에서 우리를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다. 물잔을 채워주고 음식을 나누는 행동이 자연스러운 사람. 이건 매너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 이미 정해진 사람입니다. 한 할머니와 손녀가 있었습니다. 80대 할머니와 20대 손녀. 테이블에 앉자마자 손녀가 했던 행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할머니 물잔을 먼저 채웠습니다. 할머니, 물 먼저 드세요. 메뉴를 고를 때도 할머니께 먼저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음식이 나왔을 때도 할머니 접시에 먼저 덜어드렸습니다. 이거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식사 내내 손녀의 시선은 할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불편한 건 없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두고 할머니와 눈을 맞추며 대화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챙겨주니 할머니가 너무 좋다. 손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이렇게 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손녀는 어디서든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왜냐하면 배려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온 테이블이었습니다. 4명이 함께 왔는데 그중 한 명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잔이 비면 물을 채워주고 음식이 나오면 먼저 친구들 접시에 덜어주고 누군가 뭔가 필요한 것 같으면 먼저 건네줬습니다. 이거 네가 좋아하잖아. 여기 소스 더 필요하지? 물 더 마실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너 진짜 착하다. 너 덕분에 항상 편해.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먹는 건데 당연하지. 계산할 때도 그 친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다들 수고 많았어. 친구들이 말렸지만 그 친구는 웃으며 계산했습니다. 그 테이블은 그 이후로도 자주 왔습니다. 늘 그 친구가 중심이었습니다. 말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 우리를 먼저 챙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것보다 상대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고 작은 불편도 먼저 알아차립니다. 물잔 먼저 채워주고 음식 먼저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 옆에선 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챙기는 사람은 말로도 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보다 행동으로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과한 말은 없지만 작은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관계가 오래갑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념일이라며 예약을 하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남편분의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의 의자를 먼저 빼드렸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아내가 앉자 재킷을 벗어 옆 의자에 걸어드렸습니다. 메뉴를 고를 때도 아내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당신이 먼저 골라봐. 음식이 나왔을 때 소스가 아내 쪽에서 멀리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말없이 집어서 아내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아내가 물을 마시려고 하자 남편분이 미리 물병을 들어 잔에 따라드렸습니다. 과한 말은 없었습니다.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서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자연스럽게 남편 접시에 덜어주고, 남편의 잔이 비면 물을 채워주고, 남편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췄습니다. 두 분 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행동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오래간 부부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갈 부부구나. 식사가 끝나고 남편분이 계산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30주년이에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비결이 뭘까요? 바로 저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왔습니다. 딸이 먼저 주문을 마치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춥지 않으세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조용히 에어컨 바람을 조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어머니 것을 먼저 챙겼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어머니가 국을 드시려 하자 딸이 먼저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먼저 쓰세요. 식사 내내 딸의 시선은 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편한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과한 말은 없었지만 모든 행동이 배려였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챙겨주니 엄마가 행복해.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말보다 행동으로 배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꾸준히 챙기고 눈에 띄는 이벤트보다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말은 적어도 행동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은 평생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밥상을 수만 번 봤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밥상에서는 기본값이 드러납니다. 즉시 피해야 할 5가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약자 앞에서 태도가 바뀌는 사람. 자기 접시부터 챙기는 사람. 불편한 상황에서 남 탓부터 하는 사람. 식사 후 고맙다는 말이 없는 사람. 평생 곁에 둬야 할 3가지. 불편한 순간에도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밥상에서 우리를 먼저 챙기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배려하는 사람. 사람을 보려면 말을 듣지 말고 밥상을 보세요. 기다림을 못 견디는 사람은 피하시고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람은 곁에 두세요. 밥 먹는 모습은 사소해 보여도 그 사람의 인생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밥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시나요? 다음 식사 자리에서는 오늘 이야기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